돈 이야기하는 돈나들,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돈나님들 중에서 출연 시청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영국에 사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무려 작가님입니다. 김정화 작가님과 함께 할 건데요. 사실 저와는 개인적으로 20여 년간의 친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꽤 많은 책을 쓰고 또 영국에서 피눈물 나는 생활을 거의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미국 안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듣고 뭐 매일 체험하니까 알고 있는데, 미국 외의 나라에 사는 그런 동포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화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정화 작가가 영국에 산지 얼마 정도 됐죠? 지금 한 19년 차가 이제 접어들고 가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자,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돈나님들, 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너무 어려 보여서 뭐 19년이라 네. 그래도 몇 살 안 됐는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네. 늦은 나이에 영국을 갔다고? 28살? 예, 그때 영국을 처음으로 가게 됐어요. 예. 28살이면 외국에 나갈 때 뭐 네. 뭔가를 결심하지 않으면 나가기가 힘든 나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저기 남편이 뭐 주재원을 가게 됐다든가 아니면 내가 외국 특파원을 가게 됐다든가 이런 때가 아니면 28에 영국을 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도피유학이었어요. 제가 정말 컴페티션한 그런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학위를 공부하고 석사 학위를 공부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에 가서 이제 문키, 이제 한국은 패드잖아요. 여는데 제가 번호를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번아웃이 온 거죠. 너무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큰 일을 하고, 그다음에 저녁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바로 넘어가 수업에 들어갔어야지 이제 석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잘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레포트를 썼어야 되거든요. 그치, 숙제가 있지, 그래서 숙제.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온 거죠. 그래서 그 번아웃 온 것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어느 순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맨날 누르는 번호잖아요. 그래 가지고 '잠시 쉬어야 되겠다.' 그 찰나에, 근데 그 프레셔가 굉장하잖아요. 20대 말이면은 '결혼을 해라. 간판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은 뭔가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도 아니고 20대 말에 뭐를 30 앞에 두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냥 '유학생이라는 간판이라도 들고 있으면 내가 좀 나 안전할 것 같다. 대기업 직원이 아니고.' 그래서 간 게 이제 영국이었죠. 근데 왜 하필이면 영국을 갔어요? 대부분은 쉬운 나라, 뭐 미국을 먼저 생각하는데, 쉽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공부를 위해서, 영어를 위해서 갔으면 미국을 갔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시작. 쉴 때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유럽의 나라들을 많이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유럽 가서 여러 나라를. 놀자. 네. 그래서 예. 그럼 유학을 가서 지금 영국에 정착을 한 건데, 정착하게 된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놀다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한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 남자가 브리티시였고, 그 남자 때문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영국. 그럼 결혼으로 인해서. 예. 결혼으로 인해서. 지금은 어. 비자법이 다 바뀌어 가지고 나가서 다시 결혼을 해 가지고 6 개월 만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안에서 학생 비자로 유지를 하면서 비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스파우스 비자를 받아서 만난 지 3 개월 만에 이제 결혼하고, 6 개월 만에 이제 결혼이 그냥 하자 이래서 6 개월 만에 결혼하고, 그다음 해에 그 첫 애를 낳고, 그다음 해에 또 연년생으로 둘째를 낳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보냈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그냥 여기서 세팅이 된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영국에 사는 사람하고 이 머니돈나를 촬영을 한다 그래서 영국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영국에 한국 동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4만 명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놀라는 게 뭐냐면은, 영국도 한인촌이 있거든요, 런던 근처에 근교에. 그러니까 뉴몰든이라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뉴몰동이라고 불러요. 뉴몰동. 유월동. 동네라고 부르는데, 처음에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만약에 거기 유몰동에 가면 깜짝 놀라신대요. "어머, 한인타운이 왜 이렇게 작아?" 이렇게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 한인타운이 되게 작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나라가 조금 클래스가 있는 나라잖아요. 영국 여왕이 있고 영국 왕이 있고 아직 그 있잖아요. 클래스가 있는 나라예요. 아직 아, 그 그러니까 클래스가 인제 뭐 그 귀족이 있고 서민이 있고 하는 그런 그쵸. 클래스. 갭이 커요. 그런 갭이 크고 아까 아메리칸 드림처럼 나가서 활개를 치고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해 보면. 그 클래스가 있고 이민자 클래스 이렇게 나누어지면 진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는 세트하기 힘든 나라죠, 솔직히 말해서. 차별을 느낄 수 있다는 건가? 처음에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느끼냐? 악센트로 느낄 수 있거든요. "How are you?"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 그러니까 어떤 악센트를 보면은 상위 3% 가지는 RP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Received Pronunciation or 그다음에 Posh 악센트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퀸즈 악센트라고 옛날에는 BBC에서 썼다 해서 BBC 악센트라고 하고 옥스퍼드 애들만 쓴다고 해서 옥스퍼드 악센트라고도 하고 이런 악센트가 티피컬한 악센트가 있어요. 그 악센트를 쓸 수 있는 레벨은 다른 클래스예요. 어떤 교육이 달랐고 그 교육 그러니까 클래스가 달라. 완전히 아직도 저는 클래스를 느끼거든요. 애들을 사립학교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액세스할 수 있는 클래스가 정말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정말 해외 이주민이 들어와서 살아남기가 힘든 나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언어 난관을 넘고 비즈니스를 하면은 된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언어 난관, 클래스 난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난관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넘겨야 결국에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어렵죠. 제가 만약에 영국인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저도 아마 그 허들을 넘겼을 수가 있었을까 그 생각도 가끔은 해요. 보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귀족이다, 뭐 백작이다, 남작이다 하는 옛날 영화에서 보는 듯한. 예, 정말 있었어요. 제가 애들이 유치원 다녔을 때 이렇게 미스터, 미세스 이렇게 이제 이름 앞에 타이틀이 나오잖아요. 로드가 있었어요. 로드가. 어. 근데 나중에 그게 알고 무슨 보니까 경. 노드가 성에 살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 그래서 좋겠다. 성에서 살려서 좋겠다. 그 생활을 보면 굉장히 놀라요. 왜냐하면은 크리스마스 선물 뭐 줬는데 호스 받았어. 그러면 호스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호스 장난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호스예요. 진짜 호스. 말 아. 말. 예 맞아요. 진짜 호스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가 다르구나. 정말 클래스에 대해서 크게 느낀 거는 애들이 유치원 보냈을 때 유치원을 사립학교에 굉장히 부촌에 있는 유치원을 보냈는데 그때 느꼈어요.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쓰는구나. 이제 가든이 이렇게 게이트가 열리는 가든이 있거든요. 그 동네 부촌에 가면은 게이트 열잖아요. 저 에이지어는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이지어는 다 낸이다. 이런 구조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모인 다 줄 낸 알고. 예 보모인 줄 알고 있어요. 보모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이렇구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나갈 때 신경을 쓰고 다녀야 되겠구나. 예전에는 사실은 좀 이렇게 캐주얼하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뭐 후디도 입지 말고 그냥 이게 나갈 때 스카프도 좀 하고 신발도 제대로 신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구나. 그때 쪼끔 나갈 때마다 신경을 너무 많이 썼어요.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사실은. 그 사실 자신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자신들만의 리그를 그게 뚫고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사실 이민 생활이 미국보다는 훨씬 더 어렵다고 지금 느껴진단 말이에요. 어려운데 지금 본인의 삶에 집중을 많이 하는 남들을 안 봐요. 그러니까는 제가 크게 느낀 거 뭐냐면은 한국에 처음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택시 운전사도 눈을 벌고 전부 다 클래스가 같으니까 같은 신문을 읽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클래스는 선데이를 읽는 거하고 그다음에 텔레그래프에 있는 사람이 달라요. 그 텔레그래프 좀 비싸죠. 그러니까 이게 클래스가 확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저길 뚫고는 못 가니까. 그러니깐요. 그래서 그게 예전에 어떤 서베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케이트 미들턴이 그러니까 윌리엄 왕세자의 와이프예요. 근데 그때 그 클래스가 그러니까 돈은 많았지만 클래스가 평민의 클래스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슈가 돼 가지고 서베이를 했어요, 영국 사람들한테. "당신도 저렇게 되고 싶나?" 3% only 3% 하고 싶다고 서베이 결과가 어. 나온 거예요. 한국에서 어. 그렇게 됐으면은 나도 저렇게 로얄이 되고 싶고 공주가 왕자가 되고 왕이 되고 왕 수준이 1 이니까 '왕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해 가지고 한 99% 나왔을 수도 있는데 only 3% 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라." 이게 이렇게 또 그렇구나.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동포들 지금 4만 명이 채 안 된다고는 했지만 그분들은 뭘 하고 살아요? 한국이랑 연관된 거, 우리랑 한국어랑 연관된 거에 가장 포션이 가장 많고요. 아니면은 이제 영국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STEM 필드라고 하죠.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요 파트에 위주로 가요, 많이. 그럼 이민자의 한국 특별히 동포들의 대부분이 유학을 와서 잡을 잡아서 사시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가 한국에서 스폰서십이 돼가지고 월급 permit 떼고 그다음 취업 비자를 받고 이렇게 되기가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찾기는 힘들어요. 그다음에 유학을 와서 제가 아까 전에 graduate 비자라고 했죠. 그 2년 동안 찾거나 아니면은 30살이 되기 전에는 워홀이라고 있어요. 워홀 최대 2년까지 워킹 홀리데이인가요? 할리데이, 그죠? 워킹 예, 홀리데이. 맞아. 그거를 해가지고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30살 이하면 돼요. 근데 인제 집값하고 그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때 사실 런던의 집값 뭐 런던의 방세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엄청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런던만 그런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영국의 집값이 비싼 건지. 근데 사실은 강남이라는 거하고 런던이라는 게 사실은 좀 비슷해요. 사실 런던의 사우스 켄싱턴 지역이나 첼시 지역이 강남이거든요. 우리 그쪽으로 이쪽으로 치면은. 그래서 거기는 정말 방 조그만 거 하나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방 2개짜리 그게 한 10년 전이었죠. 그 10년 전에도 방 2개짜리가 월세가 1,0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맨하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뉴욕의 맨하탄이라고 비슷하고 생각해요. 아니 그래도 의료비는 공짜잖아요. 그리고 이제 웨이팅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마일드한 거 같은 경우는 진짜 얼전트한 것 같은 경우는 빨리 해주긴 해줘요. 빨리 해주거든요. 진짜 죽겠다 싶은 거는 빨리 해줘요. 당연히 사람 목숨 걸렸는데 빨리 해주는데 다리키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한 일주일 되면 안 사라지겠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언제 될지 몰라요. 사실은 웨이팅이 언제 될지 모르고. 감기는 어때요? 감기. 감기 같은 거는 사람들이 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가봤자 소용없다. 이걸 알기 때문에 거기 가는 시간 대비 이렇게 감기는 그냥 집에서 혼자서 그냥 낫게 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한국에처럼 뭐 항생제를 항생제가 정말 안 주거든요. 제가 사실은 재작년에 자궁 수술을 할 때 영국에서 수술을 했는데 정말 MRI 한 번 찍는데 막 6개월 걸리고 1년 안에 수술하면은 다행이다 했는데 설마 1년이 걸리겠어? 근데 정말 시점,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1년이 걸린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인프라 자체가 잘 안 돼 있다. 한국에 비교해서는 너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수술이 정말 솔직히 말해서 충격이었어요. 공짜라도 나 여기서 안 하고 싶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쨌든 수술은 잘 됐어요. 잘 됐고 뭐 감사해요. 다행히 감사하고 사실은 옥스퍼드 병원에서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정말 조금 대단하신 분들이 수술을 럭키하게 해 주셔 가지고 옥스퍼드 병원에서 받았거든요. anyway 또 하나는 그 수술 전날 원래 우리는 수술 전날 들어가서 막 몸 다 하고 이렇게 막 한국은 하잖아요. 입원을 그때 하죠. 그렇죠. 근데 그날 아침에 오래요. 그날 아침에 와서 그날 오후에 수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이렇게 손을 해 가지고 입에 넣어 보래요. 그래서 내가 "이걸 무슨 소리지?" 이러면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이렇게 입에 넣어 보래.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니까 이게 뭐 체크를 하냐면은 입에 그 마취 호스가 들어가는지 안 했는지를 전화로 그렇게 체크를 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손을 집어넣어서. 화가 나서 전화를 끊고 나서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이 큰일 났다. 이걸 어쩌겠노." 이거를 그 정도로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인력 기반이 그러니까는 간호사도 되게 부족해요. 의사 자체가 돈을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냥 미국처럼 그렇게 의사가 안 돼요. 돈이 어느 정도밖에 못 나와요. 왜냐면은 공립이잖아요. 공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월급이 페이닥터가 그렇게 돈을 많이 주지 사립을 가지 않는 이상은 월급이 작아요. 그럼 돈 많은 그러니까는 사람은 인력도 돈 작고. 내고 하면은 더 좋고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게 인슈어런스가 되면은 또 빨라요. 그렇게 되면 한 달 이내에 잡혀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인슈어런스를 들어놓지를 않았거든요. 내가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한국 가면 되지 이 생각을 해가지고 인슈어런스를 안 들어놨는데 인슈어런스를 그래서 들어놔려니까 그걸 그렇게 급하게 들면 안 된대요. 또 돈을 많이 넣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영국은 의료가 참 느리구나. 지금 사는 데는 그러면 런던에서 떨어진 교외에 살고 있나요? 네, 지금은 애 학교 근처에 살고 있어요. 혈본이라는 곳인데요. 도셋에 있고요. 되게 그 컨트리사이드, 진짜 영국적인 영국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예. 사립학교를 둘 다 보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홈스쿨링을 했어요, 사실은. 홈스쿨링을 해가지고, 홈스쿨링은 왜냐면 이게 컴피티션이 너무 하다 보니까 어쨌든 공부를 잘해가지고 스칼라십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홈스쿨링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홈스쿨링 시켜서 조금 어드밴스드로 뺐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그 수학 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3년 어드밴스로 최연소로 최고점을 획득하게 해놨거든요. 네가 잘하는 거는 무조건 뺐어요. 무조건. 우리 딸은 또 아트를 잘해요. 그러니까 네가 잘하는 거는 어드밴스로 해라. 이렇게 한 분야에서 잘하기만 나면 요즘 같은 세상은 무슨 말이 유튜브를 해도 자기가 잘하는 게 하나도 있으면 살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대가 같아요. 그게 어릴 때부터 이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런 쪽으로 얘가 뭘 잘하지, 뭘 좋아하지 이렇게 해가서 다양하게 이제 하다 보면은 뭐가 나와요. 한 개, 두 개가 다. 학비는 공짜 아닌가요? 스테이트 스쿨로 가면 공짜죠. 그런데 공립학교는. 예, 사립학교는 그렇게 줄을 서고라도 사립학교로 가고 싶어 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냥 유치원은 한 3천만 원 정도 1년에 한 텀당 1천만 원씩 해가지고 1년에 3천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올라갈수록 근데 보딩스쿨 같은 경우는 한 8천만 원. 그러니까는 그 한국 1년에요. 1년에 8천만 원. 그러니까는 보통 한국에서 보내시는 보딩스쿨을 보내시면은 뭐 다른 비용 해가지고 한 장씩 간다. 그 한 장이 아마 1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보딩스쿨에 그 자녀들이 다니고 있으면 그런 내가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랑 다른 점이 보이나요? 정말 스트릭트하게 관리를 해요. 멘탈 관리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추운데 굉장히 춥거든요, 지금. 추운데 나가서 뛰라고 한다거나, 그 뛰는 데는 손이 시려가지고 막 손이 꽁꽁 얼었어요. 뭐 이 정도로 고생을 시킨다거나. 근데 이게 전통적인 거였어요. 저는 스테이트 스쿨도 잠시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트 스쿨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을 좀 많이 지어준 것 같아요. 이것도 잘한다, 저것도 잘한다, 응원, 해피. 그러니까 포지티브 마인드셋 뭐 이런 거를 막 이렇게 해줘요. 응원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이렇게 한다면은 오히려 프라이빗 스쿨은 1, 2, 3, 4, 5 이런 거를 딱 정해놓고 챌린지, 너 할 수 있어, 더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생을 더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인드가 달라지니까 나와서도 그러니까 직업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다른 거예요. 몇 천억을 감당해야 되면은 사실은 뱅커들이 몇 천억을 감당해야 되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잠 못 자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단련했던 애들이 아마 그런 포지션에 일을 해도 감당이 되는 것 같다는 그 에딘버러 챌린지라고 있거든요. 듀크 오브 에딘버러 챌린지라고 있거든요. 그 챌린지를 하는데 그 1인용 텐트를 가져가서 그러니까 텐트를 치면서 야행을 하면서 막 행군을 하는 완전 군인처럼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막 못 감아가지고 머리 떡 쪄가지고 냄새 막 풍기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막 소시지를 막 이렇게 먹는데 와, 저 완전 군인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생을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군대 갔다 오면 사람들이 확 이렇게 좀 텐션이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고생을 조금 더 어린 시절에 한다. 지금 영국은 비싼 학교일수록 애들을 막 굴린다. 군인들 훈련받듯이 굴린다. 안전하게 굴리긴 하는데 왜냐면 그렇죠. 의사도 있고 뭐 이렇게 서포트가 안전하게 되긴 하고 하지만은 강한 정신, 강한 멘탈은 거기서 키워주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이게 굉장히 요즘처럼 그 학부모의 갑질을 얘기하는 시대에서는 굉장히 신선하게 들려요. 왜냐면 찰스 황태자가 엄마가 엘리자베스 여왕인데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오히려 멘탈이 더 강해질 수도 있구나. 그런 교육을, 그런 강함을 심어주는 교육이구나. 그래서 여기는 금쪽이 같은 애들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어떻게 애들을 훈련을 시킨다고 봐요? 모델을 갖다 주고 이런 우리의 창의적인 모델을 갖다 주고 그 챌린지를 위해서 젠틀한 사람이 어떤 행위를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그게 사실은 모범이 필요하잖아요. 그 서라운딩 자체가 정말 모범이 되는 사람들 서로 리스펙하는 관계.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아마
서로서로 교육을 하는 거 본보기 사례로 미러처럼 이렇게 미러링 하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을 해요. 그냥 노티해요. 노티한데 뭐 이렇게 강하게는 키운다 이야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영국 친구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나이가 나랑 비슷하니까, 어렸을 때 밥 먹을 때 항상 아버지가 정장을 하고 밥을 먹었다. 그리고 지팡이를 옆에다 두고, 자기가 매너를 지키지 않으면 지팡이로 머리를 톡, 어깨를 탁 쳤다. 그래서 자기는 그 치킨 발골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치킨을 절대로 손으로 들고 먹으면 안 되고 그걸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고 깨끗하게 발라 먹었어야 됐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한국 먹방 같은 거 보면 치킨을 입에다 넣어서 뼈만 쏙 뱉어내는 그런 거를 막 와, 대단하다 이럴 때 그때 내가 그 영국 친구 얘기가 생각이 나요. 야, 쟤네는 저러면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았겠다. 그런 생각이. 뒤지게 맞진 않지만은 정말 그 혼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 식사해줄 되게 중요하고요. 소리 내면 어. 소리고요. 그다음에 개굴스럽게 먹어도 안 되고 손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이제 알아서 써야 되고 클래스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좀 그런 게 좀 많기도 하고. 그 옷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 시어머니가 집에 오셔 가지고 크리스마스 그다음 날이니까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서 입은 날 해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옷 입고 나갔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옷 갈아입어야지. 집에서." 그래서 이게 전통적으로는 예의로는 옷을 안에서도 딱 갖춰져 입는 거구나 그때 이렇게 남편. 근데 요즘 괜찮아요. 제가 아직 그 결혼 초기의 문제고 그땐 결혼 초기에 바짝 이렇게 근데 요즘은 괜찮아요. 요즘은 "아이고 내가 그냥 안 하겠다. No thank you." 이러고 마는데 예전에는 좀 지키는 걸 지켰고 자기 어렸을 때는 이제 저녁에 이렇게 디너 자리에 이렇게 넥타이를 매고 나비 넥타이 매고 저녁을 먹었던데 스페셜 데이 크리스마스 이브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 데이는 그래 먹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은 크리스마스 아침에 파자마 차림으로 선물을 뜯는 게 트레디션이에요. 온 식구가 파자마 차림으로 근데 나와서.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우리도 파자마 차림으로 다 해요. 근데 옛날에는 아마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근데 김정아 작가가 쓴 책에 대한 얘기 잠깐 할게요. 아까 이제 영어로 쓴 책이 있다. Work and Think, 그죠? 그 책이 무슨 내용이에요? 상처받았을 때 힐링 포인트를 찾자. 이 포인트를 제가 사실은 산책을 매일 하거든요, 하루도 안 빠지고. 산책을 아, 하면서 생각을 계속해요. 근데 그때 생각한 거를 집에 와서 적고 그때 생각한 거를 집에 와서 적고 이랬던 게 무인 거예요. 어떻게 나의 힐링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가? 네가 이렇게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가 뭐 어떤 인간관계로 힘들 때는 어떤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가? 아니면 네가 릴레이션십으로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는 제가 제 학생들한테 추천을 해 가지고 제 학생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는 완전 지침서다. 자기 지침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살아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딱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면 좋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릴레이션십이 내가 너무 당하는 같은 건 기분이 든다. 호구 같은 느낌이 든다. 뭐 이럴 때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리 기준을 제가 그냥 영어로 그냥 써 놨어요. 그래서 "너무 멘붕이 왔을 때는 어떡하지? 그냥 놔고 3초 쉬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가 만약에 릴레이션십이 이랬을 때 너는 사랑을 선택할래? 너는 그냥 물질적인 걸 선택할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요. 제가 뉘앙스가 어떻게 되냐면 감정적이지 않게 돼요. 이상하게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화를 낼 때도 영어로는 화를 잘 못 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막 말을 하게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이렇게 하면 저도 모르게 한국어가 나오거든요. 그게 사실은 영어를 하니까 쪼끔 톤 다운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적인 거를 배제를 쪼끔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중 언어를 쓰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쪼끔 더 논리적인 체계가 필요한 내용들이죠. 내 삶에 필요한 공식들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 그거를 좀 정리해서 쓴 거예요. 예, 사실은. 그 한국말로 쓴 책은 그게 인터뷰에 대한 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냥 한국어로 쓴 책은 한 3 개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엄마 수업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홈스쿨링을 하면서 이런 자존감을 씌워 줘야 되겠다. 이런 거는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홈스쿨링은 제가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첫날부터 제가 책을 이렇게 집어 던졌거든요. 가르치던 책을 딱딱 탁 집어
우는 거지 애가. 예, 못할 줄 알았어요. 내가 이거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던 그 처음에 실패했던 경험부터 이제 차곡차곡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사실은 엄마 수업은 사실 내 수업이기도 했어요. 내가 어떻게 내 감정을 누르고, 그러니까 누른다는 말이 참고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 밸런스를 맞추고 쓸 수 있는가. 뭐에 캄다운을 할 수 있는가. 차만 한 지면 어떻게 낯섰을 때 차만, 따뜻한 차만 마셔도 이렇게 깔아앉거든요, 사실은. 그 순간을 못 참을 뿐이에요. 그 순간을 참는 그때 엄마로서의 그런 마음가짐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쓴 게 엄마 수업이고요. 그다음에 면접의 신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그 한국에 있는 아트 앤 스피치라고 거기에 있는 이지아 원장님하고 같이 공저를 했거든요. 이지아 원장님은 한국어 면접을 하셨고 저는 영어 면접. 그러니까 사실은 일을 하다 보니까는 면접에 되게 많이 개입이 됐어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영어만 가르치면 되는데 제가 오지랖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 가져와봐 우리 같이 준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석시드 케이스도 있지만은 뭐 안 된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를 종합해가지고 결론을 낸 그런 거예요. 뭘 디테일하게 만들자. 그냥 네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을 쓰지 말고 너만의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게 면접의 신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확 다 때려치우고 유학이나 갈까. 진짜 제 성격대로 다 자전적 소설 같은 건가요? 소설의 기법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게 감정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소설의 기법을 쓰고 그다음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썼어요. 그런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데 정말 아닌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쓰기가 내 3자의 얘기를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설의 형식을 빌려서 썼는데 그런 자전적이라고 봐도 돼요. 자전이 반이 들어갔고 자전은 제가 본 이야기들, 제 주변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쓰고 이민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부정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정. 야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데 거기서 긍정을 쓰잖아요. 그럼 모든 게 쉬워요. 근데 긍정을 하잖아. 이것도 될 거고 나는 거기 가서 그 밑에서 뭐 커피 마시고 뭐 궁전에 가고 맨날 뮤지엄 가고 이렇게 핑크빛을 들고 오시면 그때부터 상처가 엄청나게 받을 거거든요. 근데 그럼 이것도 안 본인이 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핑크빛이었는데 흑빛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떤 기대를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데 하와이를 목표로 왔어요. 근데 이게 시베리아 한복판이면은 일단은 옷차림부터가 추워 죽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시베리아를 가기 위한 그 옷차림이나 뭐 다 준비해가 오면은 생각보다 괜찮네. 그 생각보다 괜찮네를 느껴야지 이민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는 괜찮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부정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생각했던 게 너무 안 좋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그러면 괜찮은 게 더 보이고 괜찮아.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괜찮네. 이렇게 돼서 그냥 만족이 되면은 생활이 되는데 이거는 이럴 거야. 저것도 저럴 거야. 너무 좋겠다. 이렇게 와가지고는 엄마야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많이 파악을 해야 돼요. 자기를 많이 파악한다는 게 내가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가 자유보다는 이제 따뜻한 모국, 예? 모국의 어떤 한국 음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한국 음식 중요하거든. 한국 음식 이런 거를 정말 내가 어떤 세이프티넷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이 도전, 챌린지 이런 사람은 뭐 내일 뭘 해도 상관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한 달 뒤에 생각을 좀 안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불안이 많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인 것 같은 경우는 자유가 더 좋잖아. 이 자유가 엄청난 자유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야 돼요. 그 나눌 수 있는 거는 본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거 진짜 못 견뎌요. 나는 이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이거를 진짜 잘하는데 이걸 진짜 필요해. 그래서 자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민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너무 핑크빛을 들고 오면은, 특히 영국에서는 핑크빛을 들고 오면은 정말 힘든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한 달이나 지나야 되네. 이게 와이파이 한 달 기다렸거든요. 그 한국에서 전화하면 오후에 오거든요. 그냥 한 달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하니까는 열이 엄청 받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요, 정말, 정말 힘들어요. 뭐 관공서도 힘들고 다 힘든데
이게 그냥 프로세스다. 느리게 가는 지혜 이러면서 자유를 생각하면은 이게 오히려 더 매력 있다. 빈티지 너무 음. 매력 있다. 올드한 거 너무 매력 있다. 클래식에서 너무 존내가 되면은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클래식이 불편한 순간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영국에 한번 와 보셨는데 그 리츠 호텔에 있었어요. 이 리츠 호텔에 한번 리츠 호텔 엄청 좋잖아요. 어. 열쇠를 금 같은 그렇게 반짝반짝한 금 같은 열쇠를 준대요. 우리가 "아이고 이거 카드를 안 주고 이 사람들이 이게"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넣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열리거든. 그게 이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게 그냥 뭐 이렇게 넣는 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게 위인지 아래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넣는 게가 짤깍짤깍하면서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은 그 금장이 되어 있는 그 열쇠의 럭셔리함 이런 거를 주고 싶었는데 거기서 카드 막 이렇게 찍찍 끄어 가지고 들어가는 카드를 원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그때 느낀 게 뭐냐 '우리 아빠는 영국에서 못 사시겠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면은 정말 멋지다가 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하다, 힘들다가 되면은 이제 힘들죠. 예 이제 인생활이 힘들 수밖에. 이게 사전에 본인에 대한 그 확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에 음. 내가 영국에 간다고 생각하면 영국이 나한테 맞는지를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전에 그죠, 좀 그죠, 그죠, 그죠. 어어. 어. 인제 그리고 돈나님들 중에서 "그래 뭐 영국 이민은 이제야 갈 생각 없어 나는. 나는 어어어. 난 거기 못 살 것 같아." 이러지만 그래도 '여행은 가 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영국 여행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20 년이나 거기 계셨으니까. 글쎄요. 영국 여행 팁이라 하면은 시티하고 컨트리 사이드를 반드시 접목해서 가 보라고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음. 영국은 이제 시티 자체가 프랑스만 가도 이제 루브르 박물관 가면은 또 돈 내야 되고, 돈 내야 되고 다 돈 내야 되거든요. 근데 영국은 전부 프리예요. 뮤지엄도 프리, 갤러리도 프리, 다 프리예요. 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대형 프리해서 대형 박물관이 풀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 오. 네. 어. 내셔널 갤러리도 프리고 거기 있는 포트레이트 갤러리도 프리고 다 이제 프리 액세스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큰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프리 액세스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게 참 좋으니까 거기 그러니까 정말 영국적인 거잖아요. 빅벤부터 시작해서 트라팔가 스퀘어 해 가지고 딱 시티 센터 그러니까 딱 그 런던 중심에 버킹엄 궁 앞으로부터 쫙 펼쳐지는 그 길이 정말 정말 좋아요. 그리고 어. 그 나이트 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어. 시티에 들어가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있잖아요. 모든 공연을 그 자리에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연도 어. 보고 그러니까 모든 거 오페라 하우스 가면은 그다음에 빅토리아 알버트 뮤지엄이나 혹은 알버트 홀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쉬지 않고 잡혀 있어요. 음. 그런 공연을 보기도 좋고 뭔가 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를 가져가시고 시티 센터에서 그런 문화적인 거 있잖아요. 정말 너무 좋고 갤러리 너무너무 좋아요. 테이트 모던도 좋고 하여튼 최고예요. 그런 것들을 문화적인 거를 볼 수 있으면은 좋고 그다음에 컨트리 사이드에 보지도 못했는데 '어머 이거 진짜 영국이야?' 이런 피스풀한 정말 정말 피스풀한 그런 뷰가 어. 나와요. 이 영국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막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세븐 시스터즈 뭐 근데 절벽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위험, 위험, 경고, 앞에 가지 어. 마세요. 뭐 이래 해줬죠. 안 해놔요. "니 떨어 죽으면은 니 탓. 왜? 니 잘못한 거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연 경관은 그대로 놔둬요. 자기가 어. 조심을 해야 되긴 하지만은 자기가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자연 경관 그대로의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자연을 볼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정말, 정말, 정말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런 뷰가 너무 아름다운 뷰가 많거든요. 저는 훼손되지 않는 그런 뷰는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컨트리 사이드로 한번 돌고 음. 그다음에 런던 시티는 반드시 가 봐야 되고 음. 이렇게 해 가지고 문화와 자연을 음. 같이 섞어서 가는 코스를 추천을 드려요. 예. 어. 근데 인제 영국 생각을 하면 대부분 아까 말한 런던의 뭐 그 빅뱅 시계탑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 컨트리 사이드 그럼 뭐 어디 스코틀랜드 정도는 가야 되나? 예. 예. 거기도 네. 괜찮고요. 당장 여기 제 집 근처 이 도셋도 괜찮아요. 도셋도 사우스 그러니까 되게 그 뭐죠? 바다 근처라 가지고 되게 예쁜 곳이 좀 많거든요. 되게 피스풀해요. 스톤헨지 그쪽이거든요. 스톤헨지 어. 그쪽도 되게 피스풀한 그러니까 평원이요. 쫙 펼쳐져 있는데 엔드리스예요. 예 엔드리스인데 그냥 정말 자연 그 양떼들이 뛰어놀고 진짜 자연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야 그런 어.
아니 자연을 런던이 섬인데 그런 우리 지금 뭐 끝이 없는 평원 이러니까 굉장히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안 맞죠. 근데 땅이 꽤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땅이 꽤 넓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 컨트리사이드에 진짜 그림 같은 그 뷰를 보고 싶으면은 컨트리사이드를 접목해서 어. 한번 가 보시라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어디라도, 그러니까 컨트리사이드 어디라도 빌리지 같은 작은 빌리지 같은 데라도 한번 가 보시면은 정말 이건 영국적이다. 굉장히 불편하다. 그다음에 예쁘다. 그다음에 오래됐다. 이거를 동시에 다 느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감정이 들어요. 너무 예쁘고 고귀하고 오래됐다면서 불편하고 '아이고 이래 오래됐네.' 뭐 이런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오래 살면은. 예. 날씨는 좀 어때요? 영국이 우중충하기로 유명하고 뭐 우울증 걸릴 것 같다 이런 나라로 유명한데 우리가 여행을 가려면 요때는 그래도 올 만하다 하는 그런 날씨가 좋은 시절이 있을까요? 네. 절대 봄에 오시면 안 되고요. 저 T.S. 엘리엇의 4 월을 잔인한 달, 그 영국 사람입니다. 왜? 4 월이 봄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봄이 아직 막 눈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4 월은 잔인한 달, 입으로 나쁠 수밖에 없거든요. 어. 지인의 말처럼 정말 가슴 찢어지거든요. 왠 줄 아세요? 그러니까 9월 중반부터 이제 쪼끔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진짜 본격적으로 근데 9 월부터 9, 10, 11, 12, 1, 2, 3, 4 지금 8 개월 기다렸잖아요, 봄을. 추워 죽겠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영국은 여름에 오면은 천국인 것 같아요, 천국. 그러니까 어. 윈블던 시작할 때쯤에가 정말 좋은 천국이에요. 또 윈블던 막 시작 윈블던 할 때 덥지 않아요? 더워요. 더운데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날씨가 어. '아 이게 천상의 날씨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 영국에 오면은 정말 영국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데 겨울에 한 번은 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4 시에 해가 딱 지고 아침에 이렇게 비가 싹 내리는데 이렇게 우축축하고 항상 축축해요. 어둡고 축축한 게 계속 영국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열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오후 4 시가 되면 껌껌해지고 나가서 할 활동할 게 없어요. 그냥 축구 봐야 돼요. 그 왜 사람들이 그 축구에 미쳐 있는가도 어떻게 보면 축구와 비가 없이는 이 겨울을 날 수 없는 곳입니다 사실은. 유일한 낙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맥주와 축구가. 네네. 근데 굉장히 "어우 야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이 맥주도 안 좋아하고 축구도 안 좋아하는 저는 사실은 겨울이 좀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네. 야, 오늘 지금 인터뷰 자체가 너무 재밌고 신기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영국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또 역사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로 봐서. 근데 이렇게 찐으로 영국 현실을 그렇게 들으니까 완전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랑 전혀 다른 곳이구나. 그리고 거기 사는 우리 교민 그 4만 명이 안 되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 한국 사람들 어딜 가도 잘 헤쳐나가는구나. 우리 김정아 작가만 봐도. 그 상황에서 애들 홈스쿨링 시켜, 책 써, 거기다가 영어를 완전히 나는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극복하고 지금은 영어로 책을 쓰고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할 텐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영국으로 이민 가지 않았다면 나의 삶은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리워한 적은 있었다 얘기는 하고 싶어요. 음. 어느 순간까지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미련이 남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는 이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저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반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김치는 먹고 싶은데 뭐 치즈도 좋아. 치즈도 좋은 치즈 먹어야 돼. 이러면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떼내야 돼요. 어떤 거를 아프지만은 떼내야 되는 그때가 내가 봤을 때는 영국이 이제 이게 적응이 완료됐다고 하고 그게 떼낼 수 없는 게 계속 그리움이 남고 미련이 나면은 계속 그리워하게 돼요. 그때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한국에 남아 있으면 뭐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 보면은 음 아마 저랑 비슷한 나이에 제 친구들이 하는 거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지금은 쪼끔 다른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를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뭐 한국에는 굉장히 재테크 위주로 사실은 굉장히 재테크나 뭐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좀 솔직히 말해서 재테크는 좀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사고관 자체가 쪼끔 바뀐 거는 있어요.
나오면서 사고관이 바뀐 거는 있는데 만약에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은 글쎄요. 저는 사실은 상상이 좀 안 가기는 해요. 제가 뭐를 어. 하고 있었을까.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게 제 애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제가 지금 하는 일도 그렇고 영국이라는 게 없었으면 안 갖춰졌을 모든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국이란 무대에 그러니까 상상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아마 어.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모든 그러니까 하는 일이 다 어디에 연관이 있냐면 가르치는 일에 머리 쓰고 가르치는 일에 연관이 되거든요. 쓰고 읽고 가르치고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생각하니까는 아마도 '가르치는 일의 다른 버전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를 음. 생각을 하게 돼요. 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제가 정말 저를 아는 이제 알아가는 거는 '아 가르치는 게 재미있구나. 이게 어. 있구나. 아니면 내가 음. 예 할 수 있구나.' 이거를 알았어요. 예. 김정아 작가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지난 20년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문화의 차이, 뭐 언어의 차이 그걸 다 극복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이게 내 삶이고 나는 이 삶을 사랑한다. 이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도 또 이런 비슷한 곤란함이나 불편함,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그게 지난 20년간 내가 쌓아온 그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다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동포들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맞아떨어지는 게 있죠. 왜 맞아요. 어. 모국어는 모국이 그립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맞아요. 똑같은 음. 맥락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야, 영국하고 미국은 사실 엄청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쪽 끝하고 이쪽 끝에 지금 있는 우리 두 나라에서 이렇게 줌으로 인터뷰를 하는 것도 굉장하지만 같이 해외에 사는 동포로서 같은 느낌을 갖고 산다는 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 우리 돈나 팀이 내년에 우리 김정아 작가를 만나러 영국에 가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에는 우리 김정아 작가와 함께 영국에서 머니돈날 촬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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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예. 야, 진짜 앞으로 남은 고 한 10개월 너무나 흥분되면서 기다릴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인터뷰 감사하고 또 영국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인터뷰를 신청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돈나님들, 영국 이야기 정말 너무 흥미진진하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일본에 계시고, 스페인에 계시고, 뭐 어디 다른 곳에 계신 분들 출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